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요즘이죠. 하지만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오늘 방송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리와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척추, 네. 척추 관련된 질환 중에 척추관 협착증 오늘 살펴볼 텐데 어떤 질환인가요? 네, 협착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경이 들어있는 척추뼈 안쪽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질환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구조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 인체는 중요한 구조물들을 뼈 안쪽에 보호하고 있죠. 뇌는 두개골 속에 있고 심장과 폐는 가슴뼈 안쪽에 있듯이 척추신경도 척추뼈 안쪽에 있게 됩니다. 그 척추신경 주위에는 디스크와 황색인대가 앞뒤로 위치하고 그 바깥쪽에 후관절과 척추 후궁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물들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두꺼워져서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걷다 보면 엉치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게 되는데 그게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을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신경 때문에 보행이 파괴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쉬울 텐데요. 걸음을 걷다 보면 엉치부터 다리로 통증이 심하게 오고 쥐도 나고 힘도 빠져서 좀 걷다가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서 쉬지 않으면 더 이상 걷기 어려운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꼬부랑 할머니 아시죠? 네. 할머니가 꼬부랑이 되신 이유가 물론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굽히고 있어야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 집안일도 하실 수 있다 보니 허리가 굽어 있는 상태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협착증 때문에 그러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꼬부랑 할머니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에 10명 중에 7명은 60대 이상이시라고 해요. 이렇게 노인들께 유독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협착증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지듯이 척추도 노화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척추관 내부를 구성하는 디스크, 황색인대, 후관절, 척추 후궁 등의 주위 구조물들이 퇴행성 변화로 두꺼워지면서 가운데 있는 신경을 누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디스크도 망가지면서 내려앉게 되면 척추 후관절과 주위 인대가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점점 두꺼워지고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퇴행성 변화가 큰 요인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허리 통증을 떠올리면 주로 디스크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협착증인가요, 디스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병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으로 디스크가 파열되는 거라서 급성으로 오니까 갑자기 많이 아파지는 병이고요. 대개 허리를 숙이면 다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한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당기는 통증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반면에 협착증은 어떨 때는 많이 아프시다가 또 어떨 때는 편하기도 하고 그런 만성적인 통증인데요. 걷다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지면 허리를 숙이거나 쉬어야 증상이 나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행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특징이 있어서 이것으로 병의 경증이나 또는 진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7의 어머니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어머니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요.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에도 늘 피곤해하시고 활력도 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주무실 때만이라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시달리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은 몸을 구부려야 증상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똑바로 누우면 마치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되니까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굽혀지도록
옆으로 주무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가 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고이는 것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꿔보는 방법과 베개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견디다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쯤 병원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보존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가 있는데 경미한 협착증에서는 물리 치료와 약물 치료만 잘 하셔도 아주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조금 더 진행돼서 좀 더 불편해지시면 보통 뼈 주사 또는 통증 클리닉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면 또 한동안 편하게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경피적 척추 신경 성형술이나 척추관 풍선 확장술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술은 30분 이내에 시술이 끝나고 마취도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 시술 후에 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와 시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술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이거 진짜 수술 받아야 되나 하고 걱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협착증은 허리를 사용하면 할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증이 좋아지는 쪽으로는 안 가고요. 차츰 심해지는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아주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걷다가 다리가 먹먹해지면서 힘이 빠져서 쩔룩쩔룩하게 되는 등 신경마비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의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림 맨 우측의 경우처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결국 신경을 누르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주위 구조물인 디스크, 인대, 뼈 등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평소에 좀 예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허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 중에서 허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동작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기본 컨셉을 허리를 많이 굽히게 되는 동작을 최소화되도록 생활하시면 대부분 맞을 건데요.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을 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는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은 침대에서 주무셔야 누웠다 일어나실 때 허리를 덜 사용하시게 되고요. 세수하실 때도 숙여서 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서서 샤워하시면서 세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또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역시 협착증에 좋은 운동은 걷기, 그중에서도 가능하시면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의 증가는 허리에 부담을 가중시키니까 퇴행성 변화를 자꾸 빠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 또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협착증은 수술을 하면 재발하지 않는다. 정답일까요? 협착증과 수술, 재발되는 병이 좀 많긴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수술 방법 중에 보통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알려진 유합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5년이나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일부에서 인접분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유합된 부위 위나 아래 분절이 상대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그 부위에서 새로운 협착증이 진행돼서 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수술 전이나 후에 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다음 문제 주시죠. 협착증의 일명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안 좋다? 뼈 주사, 이거 굉장히 통증에 좋다고 좀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좋다? 좀 아닐 것 같습니다.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척추관 협착증에서 적절한 주사요법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환자분들 중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주사를 많이 맞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한 주치의 선생님에게 적절한 주기로 맞으신다면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허리 협착증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시면서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비교적 잘 지내실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절룩거리거나 대소변 기능이 잘 안 되는 등 신경마비 증상이 오면 바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병증이다 보니 이러한 신경마비 증상이 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려니 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 가면서 꾸준히 관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